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황인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기독교 문화랑 브랜딩이라는 거대한 대주제를 하나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원래 이제 요 제목은 제가 요새 팝업 처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강의를 조금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45분 정도 되는 건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1시간 10분에 한번 끝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황인권이고 저는 인권앤파트너스라는 브랜딩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는 슬라이드가 한 300장 정도 되는데 IBA에 전달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로 말씀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에 있는 레퍼런스들이 괜찮아서 참고하실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얘기들도 주로 이제 이 강의는 사실은 어떤 때 제가 많이 다녔냐면 지역교회에서 보통 한 40대의 안수 집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저를 초청을 하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청년들이 다 같이 있는 그런 세미나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브랜딩도 터치가 조금 되고 기독교 문화도 터치가 되고 있지만 하나로 다 묶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는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74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49살인데 원래는 이제 50이었죠. 5월 달까지는 50이었다가 한 살 줄어서 49살인데 저희가 막 신학교 다니고 그럴 이제 어린 시절에는 뭔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왜 무리바다 덮음 같이 이래서 이제 이제 서원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그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날까요 지금 마이크? 네네네.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원래 저는 애니메이션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신학교 가서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딴짓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 1년 했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제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원에서 디자인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 하고 있고 그리고 숙명여대로 출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교수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건 디자인과 겸임교수는 아니고요. 문헌정보학과로 겸임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사서분들이 요즘 옛날의 사서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요새 요구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책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책이 문제가 있으면 책을 고치거나 대출 반납들의 일이 많았는데 그런 건 다 기계가 이제 다 프로그램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요구가 되냐면 사서분들이 기획자로서의 역량이 요구가 됩니다. 근데 도서관이 예산이 많으면 디자이너랑 콜라보를 하는데 요새 사람들 눈높이가 엄청 높거든요. 근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하는 수업은 뭐냐면 8주 동안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랑 그다음에 이제 리서치 방법론을 가르쳐서 나머지 8주 동안에 해외 도서관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도서관을 하나 선정해서 그것을 리브랜딩을 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제안하는 이제 이런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이례적인 수업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학생들도 좋아해서 아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디자인 회사가 보는 어떤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성경 말씀이 오늘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기는 일부러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선이라는 관점에서 뭐 하는 거예요? 회심한 크리스찬입니다.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바깥에서는 이런 로고 브랜딩 작업을 하고 있고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디자인했거든요. 17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촌께서 홍보기획실장 하면서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7년 전에 그 옆에 철로역정까지 이제 그래서 여기는 다 제 손길이 다 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17년 전에 여기를 만들 때에 한참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해외 크리스찬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있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기본 컨셉트가 뭐였냐 하면은 예수원을 도시로 가져오자.
이제 20년 전의 어떤 컨셉트였습니다. 지금 아마 젊은 분들, 20대 분들은 예수원에 대한 그런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깊지 않으실 텐데 사실 40대 이상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과연 외국 사람들이 올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게 제가 17년 전에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랑 영문으로만 돼 있었는데 한 7, 8년 전부터 외국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든 사인에는 4개국어로 작업을 해서 이제 앉혀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회사는 하고 있고 그 작년에 최윤식 박사님 이제 미래목회 이제 이런 글 쓰시는 분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교회 간음자가 달라졌는데 교회가 아직도 옛날 방식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 일반의 생활이 한 1500년 정도 전에는 왕이 살던 수준의 사고 생활이십니다. 그 다음에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이런 데에 귀족들이 살던 수준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1, 2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당히 고급 레스토랑 막 비싸지 않아도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음식이 나오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동네에는 뭐 KTX 타고 주말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옛날에는 정말로 귀족이나 왕들이 누리던 삶이죠. 아프셔도 치과에 가거나 병원에 가서 또 나라에서 비용이 지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밑바닥에는 핸드폰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제 게 있죠. 특히나 이 왜 이제 제가 왕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100명 이상의 비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내일 아침에 샐러드를 먹을까 샌드위치를 먹을까를 고민을 하시다가 11시 57분이면은 쿠팡 비서한테 이렇게 새벽에 갖고 와라.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있어? 그러면은 쓱 비서한테 오후에 맡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급하게 나가셔야 돼. 그러면 카카오티 비서한테 내일 아침에 7시까지 집 앞에 와 있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서울역에 가시기 전에 미리 뭐 코레일 비서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정말로 실제로 몇십 명 이상의 비서가 따라붙어서 하던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 누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니까 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교회가 제일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바일 혁명 혹은 그 다음에 이 인터넷 혁명이 가져온 이후 바뀐 어떤 사회의 구조를 이렇게 너무 일상적으로 생각하시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특별히 브랜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브랜딩 관련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영상 하나로 모든 설명을 다 드립니다. 3분짜리인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다 있긴 합니다. 자, 업무 보고 끝났어? 그럼 업무 스탑. 아니, 업무 보였으니까 업무 스탑. 업무 보고 스탑. 무슨 짓이야? 봐봐봐봐. 재판의 주제가 무엇이냐? 피고인 킹그레우스를 재판에 소환한 이유는 이 시간마다 반복되는 썰렁한 농담, 무지연하며 반복되는 부진한 설명, 불편한 공기에도 지치지 않는 시도. 아니 그게 어찌 죄가 될 수 있어? 썰렁함이 바나나맛 우유조차 얼려버렸으니 킹그레우스에게 명한다. 3개월 농담 금지. 너무하시오. 난 배출하겠어. 6개월 농담 금지. 한마디만 해도 되겠소? 허한 음악을 만드는 자 킹메이커, 웃음을 만드는 자 빙그레 메이커, 삭막한 세상 어색한 공기 속 단 한 번의 미소를 바라는 자들 빙그레 메이커, 웃음을 만드는 빙그레 메이커, 두려움 따윈 없는 한 번이라도 그대로 대하기 위해 천 번에 만 번의 시도를 하는 자들.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한다면 빙그레 메이커는 멸종할 거요. 그게 정말 옳은 길이요. 빙그레 메이커 빙그레
그저 세상이 웃기를 바라는 자들 빙그레는 지도만으로 아름답다. 생각해보니 이없죠. 빙그레 메이커의 숭고한 정신을 인정. 피고인 빙그레우스는 무죄를 선언한다. 저 역시 집에 가겠습니다. 세상의 웃음을 전파하라. 빙그레 메이커 숭고한 정신으로 도전하라. 빙그레의 도전은 계속되니 빙그레 메이커를 위하여. 빙그레 메이커를 위하여. 웃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때가 있어. 우린 그 웃음의 힘을 알기에 세상의 모든 빙그레 메이커를 응원하오. 보통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만히 두면, 그러니까 특별히 그 젊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 브랜드의 수명을 한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가 자라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이렇게 사그러지게 되는데요. 지난 한 10년 동안에 아이스크림 쪽에서 대부분 다 망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오직 한 군데 2배로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빙그레가 아닙니다. 어디실까요? 한 군데 아이스크림 가요. 베스킨라빈스 31만 2배로 늘었고, 요즘은 사실은 거기가 아이스크림이지 이제 빙그레 이런 데들은 젊은 친구들,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먹는 거지 자기가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빙그레는 아마 2019년인가 2020년에 빙그레우스 더 마시수스라는 부캐를 만듭니다. 부캐. 그리고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아마 10대를 타겟팅해서 애니메이션을 차용을 했지만 20대도 잡아야 되니까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이 잘 만든 노래를 뮤지컬처럼 한 씬처럼 노래를 부르죠. 이제 이런 영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즘 모든 기업들이 막 한참, 기아가 작년에 로고 바꿨죠. KN으로 읽힌다고 막 이런 이제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교회나 교단 일들을 조금 하는데 합동교단 로고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1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나머지 교단들은 사실은 고민들은 하시는 것 같은데 다 30년 전, 40년 전 로고를 쓰고 계세요. 고민이 많습니다. 자, 빙그레는 10대와 20대 곁으로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이후에 행보를 하는데, 이런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모바일 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손 안에 N 스크린이 생겼습니다. N은 이제 여러 개 할 때 그 N자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마다 최소한 3개에서 5개까지의 화면을 갖고 계세요. 집에 가시면 텔레비전 있죠, 스마트폰 있죠, 패드 있죠, 방에 컴퓨터, 자기 방에 자기 컴퓨터 있죠. 그 다음에 요새 엄마들은 그 아일랜드 식탁 옆에 냉장고에 그 화면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럼 원래 이제 거기서 왜 용도는 뭐냐면 레시피를 같은 거를 다운을 받거나 요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라지만 주로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를 보시죠. 그래서 저마다 여러 개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보는 게 다 달라요. 한 집안에서 모두 다 보는 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늘어나니까 리터러시라 그래서 영상이나 아니면은 컨텐츠들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수준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난 광고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상업용 트럭 광고인데, 애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운전이 쉬워라는 자동차 광고를 실제로 애한테 운전을 시킵니다. 애들 장난이죠. 네, 애들 장난인데 실제로 상업 광고를 만들었고, 이런 거를 지금은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괜찮고 저 화면에 있는 거를 읽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아마 이런 광고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죠. 공중파로는 못 나가지만 나가면은 아마 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담당자를 아마 쳐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로 트렌드 사파리라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클라이언트들을 모시고 힙한 데를 많이 갑니다. 요거 파일은 나중에 IB에서 받으시면 되세요. 파일 슬라이드 올려놓을게요. 사진 찍으셔도 괜찮은데,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간 데가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교회에서 혹시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시면 현대카드가 5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함께 모시고 다녀오세요. 네. 한쪽만 모시고 가면 안 돼요. 양쪽을 다 모시고 가셔야 됩니다. 네. 무료예요, 다. 그런데 대신에 현대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입구에서 현대카드를 긁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엄청 유명한 그런 뭐 꽁테나스트 트러블러나 아니면은 그 츠타야 서점이나 이런 데 있는 그 뷰 큐레이터들이 여기 들어가는 1,500권, 뭐 1,700원의 책들을 모아놨어요. 다 주옥 같은 책인데 현대카드가 있으면 다 무료입니다. 네. 이런 데도 가고, 뭐 성수동도 가고, 그 다음에 사운드 한남도 가고, 여기 한강진역도 가고, 뭐 이제 이런 데를 가면서 제가 이제 교회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 있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라이프 스타일 이슈, 어떻게 보면 문화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전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유통업계의 속설 중에 뭐가 있냐면은 $10,000일 때 집을 바꾸고 20,000달러일 때 차를 바꾸고 30,000달러일 때 가구를 바꾼다는 말이 있거든요. 가구는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어른들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집에 행거라 그래서 이렇게 그 가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구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되게 좀 가벼운 그런 물건이 있었는데, 지금 어른들이 이해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20대 청년들이 5평, 10평 원룸으로 가는데 이케아에서 가구도 사고 소파도 사고 앉을 자리도 없는데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의 20대 청년들은 30,000달러 시대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그냥 디폴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10,000 시대의 마인드셋, 불을 꺼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계속 충돌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너무 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키워오시긴 하셨지만 20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자기네가 한 번도 자라면서 겪어보지 않았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2016년에 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7년 조금 안 되게 누워 계시다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셔서 약간 이제 무의식처럼 6년 좀 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었냐면, 인생이 유한해인 거나 그러면 너는 시간을 어떻게 쓸래라는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제 교회들이 좀 바뀌어야지 된다 이런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해외 교회들의 트렌드도 소개해야 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그걸 좀 사실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는 이제 디자인 회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빠른 거를 계속 보거든요. 빠른 거를 계속 보는데 사회는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테슬라가 모든 자동차 신장을 완전히 갈아엎었죠. 그러니까 그 잘 나가던 기아 자동차도 작년에 정말 읽히지도 않아 KN처럼 읽히는데 그 로고를 그렇게 바꾼 거는 우리가 더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을 거야라는 이제 어떤 강력한 의미인데요. 그리고 지금 아마 뭐 벤츠랑 BMW랑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인가 몇 군데 회사가 모여서 전기차 플랫폼을 같이 쓰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벤츠랑 BMW, 도요타,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랬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테슬라냐 나머지 덩어리냐 이제 이 저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파괴적 혁신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된다 교회가. 뭐냐 하면 파괴적 혁신은 먼저 존속적 혁신을 말씀을 드리면 존속적 혁신은 하던 거를 더 열심히 하거나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뭔가 늘려볼까? 아니면은 마이크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꿔볼까? 음향을 바꿔볼까? 이런 거라면 파괴적 혁신은 하던 것을 일단은 잠깐 스톱을 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건데요. 이 얘기를 사실 많이 드리게 됐던 몇 가지 이제 데이터가 저한테 있었는데 제 눈에 띈 인사이트였죠. 미국에서 2018년에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생겨지는데 뭐냐면 밑에서 올라가는 차트가 종교 없음이고요. 위에서 내려가는 차트 빨간색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2018년에 미국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지금 20대에서는 2021년일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2명만 종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황이 조금 더 악화가 됐습니다. 지금 올해 3월 달에 발표된 데이터인데 지금 개신교 인구는 한 770만 정도 1200만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10년 사이에 한 200만 명이 빠졌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이 더 빠지리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슬픈 사실은 사실 여기 많이 오셨는데 주로 40대 언더가 먼저 빠져요. 교회에서.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가나안 교인이 3명 중에 1명이 가나안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이 책 재밌어요. 이 책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쓰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이건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많은 이 커뮤니티나 공동체들이 변화하면 살 수 있는데 변화 대신에 죽음을 선택을 하더라. 그냥 앉아서 죽는 거를 선택을 하더라.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은 커뮤니티들이 그 선택을 하더라. 그래서 근데 그럼 2019년에 저는 왜 그런 생각을 붙이게 되었는가? 이제 여기 미국 교회들 사례를 제가 엄청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아까처럼 2018년에 스위칭이 된 미국 교회인데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들이 생기나 새로 생겨서 커지는 교회들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십니다. Right now, in our 180 days, we're reading through the Gospels in the Bible right now. It's taken us some time to get here. We've done it quickly, though, and as 담임 we've done it, we've been 목사님이시고 이것도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we've been in a series over the last couple of weeks called "The Power of One," and we've been talking about. 사우스웨스턴이라고 미국에 상당히 보수적인 남침례 신학교가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셔츠를 입으신 목사님이 졸업을 하고 개척 1년 차가 되면 갑자기 티셔츠로 옷이 바뀌어요. 그리고 개척 2년 차가 됐는데 머리를 밀어요. 그 다음에 개척 3년 차가 됐는데 수염을 길러요. 그리고 개척 4년 차가 됐는데 타투를 해요. 네. 그런데 저런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걸 보면서 우리도 저런 룩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좀 속되게 표현을 좀 드리면 개까였죠. 지난 한 5년 동안. 근데 2019년에 근데 그냥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은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저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완전 천재들,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천재들이 있습니다. 이노베이터들이 있는데 사실은 디자인 회사나 브랜딩 쪽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 저 앞에 13.5%의 얼리 어댑터들입니다. 저분들을 보고서 뒤에 있는 얼리 메저리티랑 뒤에 있는 레이트 메저리티가 쫓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 나머지 사회가 어떻게 가게. 맨 뒤에 있는 15%는 그냥 변화하느니 죽는다. 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고치려고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하고 가고 앞에 저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저희가 트렌드들을 본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2019년에 한국 교회는 답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삼성이 2019년 1월 달에
프랑스랑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국말로 된 갤럭시 언팩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뽕피투 센터 건너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타임스퀘어고 나머지도 뭐 각 나라 주요 도시에서 한글 광고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고구려 이후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엄청 국뽕인 시대에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인지도가 좋았던 때가 많지 않은데 그게 2019년 1월 달에 이제 저는 그 인사이트를 본 거죠. 그 다음에 2019년에 영상이 유튜브에 하나 올라오는데요.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9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영상을 하나 더 올립니다. 이 이제 일부러 약간 위화감 있게 찍은 거긴 하고 지금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자동차가 샀어요. 현대자동차가 사서 원래는 농담으로 제네시스 사면 껴준다 그랬는데 저게 한 대에 7천만 원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껴주지는 못할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아마 경비 로봇으로 들어갔나 싶고 뉴욕에서는 경비 로봇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로봇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뺏게 되는 이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로봇은 계속 발전이 될 거고 이제 근데 제가 좀 되게 속이 상했던 게 뭐냐면은 저는 되게 충격이었는데 제가 상당히 많은 교회들과 상당히 많은 신학교들과 상당히 많은 선교단체들을 지켜봤는데 앞으로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충격들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나는 돈이나 벌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관찰한 바로는 교회 중심, 오프라인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어떤 이 신앙의 모양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나 준비가 많지 않으시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브랜드 쪽에서는 요즘에 이슈가 센소리 브랜딩이라 그래서 시각이랑 청각을 넘어서 후각입니다. 그래서 호텔들이 보면은 자기네 그 시그니처 향들을 하기도 하고 교보문고 시그니처 향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감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브랜딩이 움직이고 있고 성경책을 봐도 성경은 사실은 다 향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 다 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나 그다음에 기독교와 향을 뺄 수가 없는 사이인데 개신교, 특히 이제 한국의 개신교에는 이 향을 이렇게 예배에서 다 빼놨거든요. 가톨릭만 하더라도 향기 미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향을 가져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왜 어른들이 향을 교회에서 뺐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에서 캔들
초 이렇게 하면은 다 무당, 점, 그다음에 뭐 그런 선앙당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시는데 사실 30대 이상에서 캔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리브영이나 딥디크나 아니면은 센티드 캔들, 디퓨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9년에 그레이프 바스켓이라는 이제 개인 묵상을 위한 캔들 브랜드를 만들었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잠깐 홀딩해 놓은 상태고 2020년에는 용산에다가 파르품 삼각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아를 타겟팅하는 동네향, 남산, 한강, 이태원 세 가지 향을 판매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향수 강의를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7시 10분에도 이때 향수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가서 하는데 이제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가끔 이제 한 지난 몇 년 또 불려 다닌 게 뭐였냐면 다음 세대 강의를 하라고 하실 때 이제 많이 쫓아갔던 것 같아요. 예. 이제 MZ 세대 얘기, 요새 MZ 세대 얘기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저는 작년이죠. 작년을 기점으로 MZ 세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MZ가 그러니까 아마 42살 아니에요. 하여튼 4자 밑으로 MZ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35%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인구, 돈을 버는 사람들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작년에 39살이긴 했지만 30대 정치인을 우리 당의 최고 대표야라고 세웁니다. 뭐 전략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뭐 그냥 얼굴 마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30대를 당대표로 세웠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20대의 공이 컸죠. 특히 20, 30대가 작년 대선에서 이 선거의 어떤 키가 되는 저기들을 쥐고 있었거든요. 대학내일 연구소라 그래서 Z세대 연구하는 데들이 있는데 2022년까지는 MZ를 넣었었는데 이제 그것도 뺐습니다. 올해 나온 리포트에서는 M자도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쭉 모으면서 이제 저희가 7가지 인사이트와 5개의 솔루션까지는 아니고 제가 본 것과 제가 의지해서 가는 것 12가지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저는 막 학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트렌드를 계속 관찰하고 저희가 읽은 책 중에서 괜찮은 거를 갖고 와서 요약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드릴 얘기는 소하일 이나야툴라라는 UN 쪽에도 컨설팅을 하는 엄청 유명한 그 미래학자가 쓰신 책이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 이슈 중에서 앞에 5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아시아 2038이라는 책입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여성의 그 권익이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중국 최고의 여자 부자는 15살에 공장, 심천에 있는 공장의 여공으로 출발을 했는데 조 단위의 부자가 되기도 했고 상당히 지금 이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이죠.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있었죠. 이제 이런 여성의 권익이 신장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가 전 세계적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50년 사이에 급속하게 일어난 거였는데 8번에 보시면 전통에 의해 억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아는 농경 문화가 많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전역에도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종교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 문제가 이제 여러 교단에서 되시는 데도 있고 안 되시는 게 있고 얘기도 못 꺼내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이 갈등이 첨예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왜 첫 번째에 놨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취업률 그러니까 그 취업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성의 취업률 그래프랑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혼율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결혼이나 가정을 유지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특히 로봇가 발전을 한다는 얘기는 육체 노동을 하지 못해도 머리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여성들한테 그동안의 핸디캡이 많이 사라진 시대인데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점점 더 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로봇이랑 결혼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남성분이 로봇이랑 결혼을 했고 이제 이게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테슬라는 섹스 로봇을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뉴트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고 음란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남성의 성의 구조와 여성의 성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렇지만 결혼이 점점 더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대에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동안의 어떤 그 기독교의 해석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남장 여자 제3의 성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히즈라라는 제3의 성이 있고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태국에는 카토이라는 제3의 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는 와리아라는 제3의 성이 있는데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만 명 정도, 250만 명, 전체 인구의 1%가 이 제3의 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답은 정말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도 못 끝나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시아 전역에서 자 여성분들은 결혼을 원치 않고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어떻게 할 거야 되는 얘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동성혼이 낫냐 아니면 집에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로봇이 있는 게 낫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다 그런 거는 다 저기를 가야 되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권위주의가 없어졌죠. 이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교사분들 이제 막 한참 그 이제 요번에 이제 많은 안타까운 일 때문에 나오기도 하셨지만 작년에 그 제목이 뭐였냐면 대퇴사 시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이 나가요. 보통 기업들 큰 유명한 기업들은 2년 동안에 한 사람한테 1억 6천 정도를 쓴대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통해서 1억 넘는 돈을 쓰는 건데 근데 나가는 거죠. SNL 잘 아실 거예요. 네, 잘 아시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젠 G라는 책이 영국에 되게 제대로 공부를 하신 인류학자, 문화학자, 사회학자, 그다음에 언어학자실 거예요. 4군데 대학의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폴리텍 대학 같은 대학, 그다음에 소멸한 지방 도시의 어느 대학, 그다음에 유명한 대학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구조사를 제대로 하셨어요. 사진은 그냥 편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20대 이하 제네레이션 G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있는 인터넷이 시작이 된 거가 일상에서 같이 시작이 된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밤에 제가 쿠팡에 주문을 딱 해요. 그러면은 밤에 쿠팡에 물건이 10만 개가 넘게 있거든요. 어디 물리적으로는 어디 물류센터에 있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해요. 내가 생수를 주문을 했어. 그러면 생수가 하늘의 클라우드에 있다가 문을 아침에 열면 내 집 앞에 와 있는 거죠. 그것이 그냥 내추럴한 시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너나 나나 수평적인 관계가 제네레이션 G에선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가장 약한 게 이건 거 아시죠, 여러분? 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약한 게 저겁니다. 그 다음에 공장식 교육. 그동안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교육을 했고 지금도 또 열심히 사교육을 하는 데들도 있지만 이런 친구들은 서울대 붙었는데 사이버 대학인 미네르바 스쿨에 갔어요. 이 미네르바 스쿨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 대신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모으고 1학년 1학기 때는 서울에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는 베를린에 가서 수업을 하고 2학년 1학기 때는 두바이에서 수업을 하고 그래서 각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이런 데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경쟁 지향에서 문화 지향으로 바뀌는데요. 자, 이 숫자들은 다 뭐냐 하면은 패턴만 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숫자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어렵긴 했지만 다시 지난주인가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오죠. 제주도는 크루즈가 65척이 지금 예약이 찼대요. 그러니까
크루즈로 65척 중국에서 제주도로 온다고 1년에 2억 명 정도가 나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해서 재작년에 한참 유행을 했던 도한 곧코라는 그 인스타그램 챌린지인데 일본의 20대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근데 올 수가 없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자기 그 호텔 같은 데를 빌려서 한국 음식이랑 한국 술이랑 한국 옷을 입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놀러 왔어. 라는 이제 컨셉 놀이를 하는 게 유행이었고요. 작년 6월 달에 일본 대사관인데 여행 비자가 잠깐 열렸을 때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줄을 선 일본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역 교회들한테 이제 너무 좀 그러니까 지방으로 말고 뭐 대전이나 대구나 광역시 이상의 교회들한테 이제 제안 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다시 한번 해보셔라. 근데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이제 서양 사람들 위주의 그런 게 아니라 뭐 영어학원 선생님 이런 거 말고 아시아 지역이 이렇게 같이 다 섞이고 한국 청년들 중에서도 이쪽 영어로 잉글리시로 끼고 싶은 친구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내셔널한 사역에 대한 니즈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요새 유튜브에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하나가 국제 결혼한 부부들 컨텐츠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도시에서는 EM 사역을 다시 해보실 만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MZ들이 교회를 안 오죠. MZ들이 모든 공간 안 가서 다 망하고 난리가 나는데 계속 2년 만에 더블 성장을 한 데가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더현대 서울에서 이 옷 쓰신 김난도 교수가 쓴 책을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에 그 투어를 해요, 거기. 그래서 더현대 서울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무료니까 한번 다녀와 보시면 좋아요. 여의도가 15만 명 정도가 사는데 저녁에는 5만 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그거보다 더 줄어요. 근데 백화점은 주말 장사가 54%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망하는 데다가 백화점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황은 더 안 좋았습니다. 미국의 소매점이 한 2만 개가 파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여기 명동인데 요즘은 좀 달라요. 근데 리테일 아포칼립스라 그래서 소매의 종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여러분 동네에도 매장들 다 문 닫지 않나요? 핸드폰 가게 문 닫고 그 다음에 음식점집 뭐 웬만한 거 다 문 닫죠. 옷 가게들 다 문 닫고 다 맨날 세일에다가 문 닫는데 자, 그거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대부분의 물건은 온라인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다 그냥 온라인에 올라가요.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 뭐 휴지, 물 다 저마다 다 다르죠. 먹을 것도 다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은 그러면 뭘로 살아남을 수 있냐? 오프라인은 럭셔리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럭셔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무쓸모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 거. 자, 근데 그게 이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뭘 하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를 드러내는 공간이 살아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인스타그램.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나 대표님들은 인스타그램을 좀 하시면 좋은데 앞으로의 교회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인스타그램에 보면 피드가 있고 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드는 뭐냐면 사진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쭉쭉쭉 있으면 그게 모아서 그게 황인권이야. 그게 정민경이야.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피드에다가 사진을 되게 인색하게 올립니다. 막 리뷰 이벤트 하잖아요. 그럼 가서 먹고 와가지고 잠깐 올려주고 바로 지워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는 피드에다 올려달라고 안 그래요. 스토리는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스토리에 올려도 되는데 제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의 공간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인스타그램 피드에 올라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은 그게 뭔지 모르세요. 네. 웃으시는 건 다 청년들이에요 지금. 네. 공간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게 지금 오프라인 시대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저 공간이 힙하거나 나를 저기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부산에서도 캐리어를 끄고
성수동이나 그다음에 서울로 오는 거죠. 그래서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20, 30대 방문객의 반이 지방에서 옵니다. 그래서 캐리어 보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백화점은 4755가 타겟팅이었는데 100개의 물건을 팔기 때문에 백화지만 자 온라인에서 30만 개, 40만 개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100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현대 서울은 9개의 페르소나를 만들면서 20, 30대한테 너희가 올 수 있는 공간이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자이언티가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더현대 서울 광고입니다. 탓에 박힌 지하 답답할 땐 하늘을 보면 나름대로 아름다운 파란색 서울 한강 위에 놓은 서울 특별하지 않은 어느 날의 특별한 선물 올해가 아마 단일 백화점으로 1조 매출을 바라보고 있대요. 1조 매출이 예측이 된다 그러는데 마지막 꼭대기층에다가 저 3,400평이 넘는 매장 그 공원을 무쓸모 공간, 돈이 안 벌리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연매출 2천억을 이제 포기하고서 공간을 만든 거죠. $10,000, $20,000 시대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공간을 아주 쓸모있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쓸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다 온라인으로 올라간 이상 오프라인에서는 쓸모있는 공간은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집에 있으면 되는데 넷플릭스 유튜브에 있는 릴스나 인스타그램 릴스만 봐도 내가 계속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오프라인을 나가야 돼? 오프라인 공간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뛰게 하는 공간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하 2층으로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 지하철로 연결이 되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 임원들이 모르는 브랜드로만 채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임원들이 알면 꼰대 브랜드니까. 네, 실제로 책에 그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서 이제 놀이터 공간을 만들었고 사실 유통업계에서 백화점, 디파트먼트라는 이름은 엄청 자부심인데 그거를 뺍니다. 네, 그래서 더현대 서울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20대들이 엄청 좋아하는 라이프스타일 샵인 나이스웨더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입점 제한을 하니까 나이스웨더에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글로 들어가서 우리 부를 흐리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딱 옛날 같으면 현대백화점에서 들어오라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단칼에도 그래서 오히려 현대백화점 MD가 다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해서 지금 더현대 대구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하고 번개장터도 들어가 있고 지난 50년 동안 유통업계에서 경쟁 브랜드를 들이지 않는 게 되게 불문율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데다가 신세계 거를 갖다 놨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을 판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악마와의 계약 비스무리한 이런 것까지도 애들을 땡길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결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This is never that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마네킹이 없어요. 왜냐하면 크루들이 마네킹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크루들이 보면 다 염색을 했거나 다 문신이 있는 거죠. 근데 백화점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게 뭐예요? 직원, 머리 염색한 직원이나 그 다음에 문신한 직원들 채용하지 않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문신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모아서 보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문신이 더 이상 이슈가 아니구나를 생각을 깨닫게 되고 제가 인정을 한 게 뭐였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자 아이돌 문신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게 문신을 했냐가 이슈가 아니었어요. 어디에 어떤 사이즈로 했냐가 이슈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문신 이슈 아님이라고 이제. 근데 물론 요즘 이레즘이라 그래서 엄청 크게 하는 막 문신들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항공사들도 문신한 직원들을 채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버진 아틀랜틱이 아마 작년에 처음으로 플라이트 어텐던트도 문신을 허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우 서울이라고 엄청 유명한 그 요즘 정말 서울의 힙한 데는 다 만드신 분 유정수 대표가 있는 공간 없는 공간이란 책을 올해 5월 달인가 6월 달에 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상업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6대 4의 비율이 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여기 이제 자기가 설계한 공간에는 중앙에다가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한다고 여기 칸을 의자를 채우면 훨씬 많이 채울 수 있는데 저기를 저렇게 다 비워놔요. 저기는 인스타그램 스폿이기도 하지만 다 요즘 집 안에 있지만 집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저 공간을 같이 누려라. 그리고 앞으로의 오프라인 공간은 저렇게 쉼이나 아니면 놀이든 아니면 무쓸모의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그러니까 올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교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거대한 본당, 그 다음에 뭐 부예배당이나 뭐 기도할 수 있는 데랑 나머지는 약간 사무실룩으로 이렇게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계속 교인이 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리추얼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매일의라는 뜻인데 MZ세대가 종교 룩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주 타로 카페가 항상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타로 카드를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이제 텀블벅 펀딩 같은 경우에는 170개 정도의 타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강진에 있는 아스티에드 빌라트라는 그 프랑스의 라이프 스타일 샵인데 인센스가 비싸야 한 13만 원 정도씩 하는데 이거 많이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센스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언제냐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모던 하우스 아시죠? 모던 하우스의 센터에다가 나그찬파 이렇게 쫙 깔아놨어요. 그 인도의 인센스를 갖다 놓으면서 더 이상 그러면 인센스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인센스를 조금 해볼까 이런저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틈이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를 내면서 명상이나 독서 모임이나 상담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아예 리추얼이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넣은 거고 주로 이제 30대 언더가 가장 큰 이제 서비스고 저는 사실 지역 교회가 경쟁하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면의 어떤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사이트이고요. 감신대 오석진 교수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제 이분이 예배나 예전에다가 이런 그 MZ 타겟팅에 비주얼이나 의미를 넣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레이프 바스켓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조금 만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워십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컨템퍼러리랑 리추얼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는 아직 욕심을 못 내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시 런칭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키워드 네 번째는 공동체인데요. 공동체가 교회에서 사실 되게 익숙한 단어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아까 지금 뭐 20대 이하에서는 아마 교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17.5%인가밖에 안 될 만큼 모든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재미난 것은 한국 사회가 10명 중에 6명이 상시 외롭다고 느낍니다. 네. 자, 그런데 아무데나 속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수준이 높거나 질이 좋거나 진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격려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빙그레 영상 보시면 전체 메시지가 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응원하고 있어, 그 다음에 넥스트 기회가 있어 메시지가 있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언더가 고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사실 저는 교회 청년의 경쟁 상대는 트레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레바리는 독서 클럽이에요. 독서 클럽인데 3개월에 20만 원인가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은 자기 돈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가서 독후감을 발표를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나요, 여러분? 네. 다달이 돈을 내고 책도 내 돈으로 사는데 독후감을 발표를 해. 한 8명에서 12명, 15명 커뮤니티인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회당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가 사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래버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클럽장이라 그래서 토스의 CMO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의 대표나 아니면은 뭐 과학자 아니면은 장감 소설가, 영화 감독 이런 분들이 관련 분야의 책을 선정을 해서 같이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뭐 토스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 앞에서 마케팅 관련 얘기를 되도 않는 얘기를 하러 아예 못 가겠죠. 그렇지만 내가 좀 준비가 돼 있어,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사실 그만한 기회가 어디 있어요. 따로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데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은 그런 훌륭한 사람 면전에서 내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그 옆에 같은 퀄리티의 남자 혹은 여자가 있어. 네. 아주 이렇게 결정사, 결혼정보회사 같은 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도 여기라면 가볼 수 있는 된 거죠. 청년부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집 프로젝트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당근마켓에 인수가 됐다가 지금 이번 달에 서비스를 접었어요. 돈을 받고 거실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냥 공간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단편 소설을 이번에 소설가인데 발표를 해. 그럼 낭독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첼리스트인데 다음번에 독주회가 있는데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연습을 하는 자리이니까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같이 오셔가지고 다과하면서 클래식 에오라라면 얘기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사회 저변에 매우 밀도 있게 들어와 있는데 과연 교회가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새벽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에 토요일 날 청소하고, 그다음에 음식 만들고, 그다음에 행사 때 큰 집회가 있으면은 청년들 가가지고 시작할 때 끝날 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빠져서 지금 가나안 교인들로 가 있죠. 네, 그분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겟팅하는 교회가 있으면 성공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5번째가 로컬인데 요것도 이따가 얘기가 나와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은 좀 다 사회의 얘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국에 한 500년 이상 된 해크니 처치라는 교회가 OMSE라는 브랜드 컨설팅 회사랑 같이 2년 동안 리브랜딩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이 바뀐 거고 이렇게 생긴 교회였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뭐 관광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벌써 뭐 저기 송도에 있는 어느 교회는 되게 유명한 카페로 바뀌어서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랬죠. 뭐 펍도 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가 700명까지 늘어요. 700명까지 늘고 예배는 이제 주일날 한 번 정도 드리는 것 꼭 같고 그다음에 이게 교회 소개 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교회 홈페이지고 네, 아이나 그다음에 시니어들에 대한 장면도 나옵니다. 네, 키즈 예배 있고 지하에다가 양조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맥주를 팝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구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랑 같이 구미 쪽에다가 거기는 근데 이제 멀티컬처럴 사역을 하시는 데거든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후에 교회에서 약간 선교적 교회 차원에서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신학자들이랑 같이 의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청년회장도 있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계시거든요. 청년회장인데 진실하면 청년회장을 한다고 봐요. 친구 중에 동거하는 애들 얼마나 되냐? 꽤 있거든요. 네, 꽤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다닐 수 있냐? 등록해서 다닐 수 있냐는데 제가 한 몇십 교회 갔는데 아직까지 예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예스가 한 번도 없어. 자기도 아는 거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것도 알고. 근데 교회에서 걱정을 하시는 거나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제 고민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바깥에는 어려운 친구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들을 좀 봤어요. 한 지난 5년 동안에 꾸준히 관찰을 했어요. 아까 미국 교회가 이렇게 깔아앉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느 교회가 1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200명이 되고 그 다음에 400명이 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다 막 이상한 교회들이 아니라 남침예교회, 미국 장로교회, 정상적인 교회 사례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로는 룩이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이런 룩이죠. 목사님 다 스투를 입고 계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데 미국 교회들은 보면 이게 다 주일 예배예요.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조기 축구를 마치고 그 복장으로 그대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 3,000명, 5,000명 넘어가는 교회예요. 교회 소개 페이지를 가면 담임 목사님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셔츠는 그나마 양반이야. 머리를 밀고 자켓을 입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기도 5,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미국 교회가 막 배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막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제가 무슨 고민을 좀 하게 됐냐 하면은 이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타겟팅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20대도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도 많거든요. 30대만 하더라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번 발을 담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문화나 이런 거를 조금 알지만 20대 이하에서는 아예 제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개신교회랑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20대가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영혼을 망치고 슈킹을 까는 그런 이단들과 비교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체험이 있기 전에는 바깥의 사이드에서는 둘 다 들어가기 어려운 두려운 문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네, 사역자들 소개 페이지입니다. 네, 약간 교도소 룩이지 않으세요? 네, 네. 아마 미국 중부에 있는 교회인데 엄청 세게 했죠. 예배 설교 소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시고 침례식 장면입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신데 번역이 되어 있어요. 리퀴드 처치. 저 개인적으로는 센터 처치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리퀴드 처치처럼 해야 된다. 대형 교회, 그러니까 도심 교회에서는 리퀴드 처치처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이글브룩 처치의 목회 스텝들이고, 그다음 미션 힐스 처치 담임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 스텝, 전도사님 목사님, 네. 그래서 여기 레이크 포인트에는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아예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캐주얼 드레스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항상 요즘 어디 교회로 강의를 하면 항상 이렇게 입고 와요. 자켓을 이제 입지 않기로 마음을 문신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자켓을 입지 않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로고에서 십자가가 빠집니다. LA에 있는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고요. 7,000명 모이는 교회고요.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인데 십자가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회인지 동네의 체육관이나 문화센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근데 이제 사실 홈페이지만 봐도 다 알죠. 저희 회사는 요즘에 브로셔 한 2, 3페이지짜리 브로셔는 일을 아예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가끔 홍보 브로셔 만들어 달라 그러는 경우 있는데 안 해요. 자, 왜냐하면은 30대 이하에서는 사실 브로셔 안 받으면 그냥 갖다 버리세요. 왜냐? 모바일에서 그냥 다 스크롤하면 모든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대학교들이 요새 짧은 브로셔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 PDF로 보거나 거기서 그냥 이렇게 스크롤링 하면 되는데 이거를 왜 내가 종이로 받아야 돼?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교회로 십자가 있는데도 다 없지는 않습니다. 네, 십자가 있는데 이제 이런 느낌인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둘째 아들을 타겟팅하는 교회인 거죠.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고 바깥에서 정말 쥐엄나무 열매를 먹던 둘째 아들들을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너무 많아요. 10명 중에 8명이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2명인데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웰컴 홈, 디스 이즈 홈, 웰컴 홈, 웰컴 홈, 웰컴 홈, 디스 이즈 유어 플레이스 이런 이제 말이 됩니다. 이런 거를 한참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교회들한테 지울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둘째 아들을 위한 교회로 담임 목사님이 양복 다 벗고 성도님들도 동거한 애들 와도 환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에 문신도 좀 하시고라는 얘기가 기존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한테 지을 수 없는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약간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에서 향수 클래스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동네랑 더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올해 6월달에 그 한사랑 교회가 아니죠. 저쪽 평촌 세종안교회에서 프레시 컨퍼런스라는 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교적 교회들이 이렇게 쫙 모인 적이었는데 관련돼서 홈페이지 찾아가셔서 보시면서 여기 계시는 그런 주상락 교수님도 이번에 오셨지만 그 강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촘촘히 아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교회가 저처럼 이렇게 좀 레디컬하지 않더라도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를 어떻게 밟아가실 수 있을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지난 한 5년 사이에 미국의 패스트 그로잉 처치들처럼 움직이셔라. 왜냐하면은 미국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이랑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해도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믿으셨어요. 근데 포드 처치가 온누리교회에서 개척해서 2년 만에 20, 30대로 5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 포드 처치 인스타그램을 좀 보셔라. 이제 예배 때 어떤 분들은 여기 돈 많은 교회 아니냐 그러시는데 빌려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여기 돈 쓴 거는 제가 볼 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얘만 돈 쓴 거지 나머지는 다 현수막이에요. 그 다음에 홍대에 있는 뉴송교회 인스타그램 한번 꼭 보셔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뉴송교회랑 남빈 목사님, 저는 두 분 다 뵌 적은 없고 다 페북 친구인데 맨날 밑에다가 이렇게 하트 누르고 있어요.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코비드 19이 10년 뒤에 아니면 10년 동안 일어날 일을 땡겼습니다. 제가 한 5분에서 7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이 20분 수업이신가요? 시작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5개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브랜드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브랜드라는 말을 좀 나쁘다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브랜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동차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하나밖에 없을 땐 그걸 사면 되지만 많게 되면 그 다음엔 취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그러니까 브랜드가 나쁜 뜻이 아니라 유의미하게 인식될 수, 생각해 보시면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이동원 목사님, 그 다음에 어디죠? 저기 이찬수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우리들 교회. 이제 딱 보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차라락 지나가신 게 있죠. 그게 브랜딩적인 관점인데, 자,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거는 페레가모가 작년에 로고를 이렇게 바꿨고요. 이브생로랑 발렌시아가 다 이런 브랜드들이 오른쪽으로 바꿨어요. 로고를 다 재미가 없어졌죠. 왜 그러냐? 싸움터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스타그램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은 요만한 화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건 다 깨져요. 이런 것도 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받기가 된 건데, 자, 이런 격변된 싸움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아지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지막 얘기만 드릴게요. 요즘에 기업에서는 브랜드 익스피어리언스라는 게 필수적으로 챙기고 가야 되는 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케팅을 잘해, 브랜딩을 잘해, 뭐 이런 얘기 했으면 그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브랜드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느냐, 기업이 아니면 선교단체나 이제 이런 게 중요해지는데, 포드교회가 아트 디렉터가 있어요. 자, 디자인실 아니면 방송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회 스텝, 동생이시긴 하세요. 가족인데 목회 스텝 바로 옆에서 교회의 모든 비주얼이나 오디오나 사운드의 워크플로우를 바깥으로 내보낼 때 한 톤을 맞추는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교회들은 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교회여야
30대 언더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0대 언더 친구들의 삶에서는 저 BX적인 관점이 그냥 일상이에요. 저런 게 있는데 것만 쓰고 저런 데를 가고 저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있는데 교회에서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 지도라는 것을 비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브랜딩 퍼스트,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속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루이비통이라는 엄청난 유명한 그룹이 전시회를 했는데 무료 전시회를 했거든요. 근데 어디다 했냐면은 명동에 피크닉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여기 피크닉 명동이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달 프랑스가 지금 15분 도시라는 공약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거를 지금 많이 쫓아가고 있는데 요 내용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새벽 예배도 없애고 수요 예배도 없애고 금요 예배도 없애고 공동체도 없애거나 줄이고 성경 공부도 없애고 하면 어떻겠는가? 자, 이게 나빠서 없애자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딱 하나만 잡는다고 한다면 뭘 잡을 수 있는가? 요거는 요 네이버 로컬 브랜드라는 리뷰 책이 있는데 요거 무료로 온라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쭉 넘기고 마지막 이야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건 쭉 자료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하나 드리는 얘기는 저희 사무실에 저까지 4명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투표권이 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프로젝트라도 저희 직원들이 반대를 하면은 제가 추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는 26, 그 다음에 과장이 34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친구들이 각 세대를 대표하는 이 친구들 뒤에 몇십만 명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몇십만 명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가 저의 질문이어서 제가 요즘 교회에 많이 여쭙는 게 교회에 MG가 리더십이 있습니까? 청년회장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팝업 처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 세계, 우리 교회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도전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사람들의 4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가. 오는 시간 1시간, 가는 시간 1시간, 2시간. 그래서 성수동이 팝업에 저기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디올이 저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구찌는 이태원에 팝업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화수는 북촌에다 팝업 공간을 만들었고 나이키도 여기 저쪽 팝업 공간을 만들었는데 자, 주말에 4시간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만한 도전이 있는지 여쭙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